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 유체역학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9번에 그 원심 펌프 나갈 차례죠. 자, 이 소방에서 사용하는 원심 펌프는 그 볼류트 펌프하고 터빈 펌프가 있는데요. 이 볼류트 펌프하고 이 터빈 펌프의 그 서로 다른 점은 이 볼류트 펌프는 물 안내 날개, 즉 가이드 베인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터빈은 가이드 베인, 즉 물 안내 날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볼류트 펌프는 주로 양정은 좀 작고 방수량은 큰 것을 요구하는 데가 우리가 볼류트 펌프를 쓰고, 터빈 펌프는 물 안내 날개 있으니까 그러면 압력이 높게 나오니까 고양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터빈 펌프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10번에 가시면 이제 NPSH가 나오는데, 주로 여러분이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A Variable Net Positive Suction Head 해가지고 유효 흡입 양정이 나와요. 자, 유효 흡입 양정을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식. 이놈은 대기압 2에서요, 뭐를 빼주냐면 증기압 2, 플러스 마이너스 흡입 또는 압입수도, 마이너스 배관상, 흡입 배관상 마찰 손실 수도 해서 HA라는 것은 대기압을 갖다가 수두로 환산한 값, 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V는 증기압을 갖다가 수두, 미터로 바꾼 거, 증기압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이 플러스라는 것은 압입수도, 마이너스는 흡입수도. 그 다음에 HL은 흡입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그래서 여러분이 수온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여기 뭐 후트밸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수온이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흡입수도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여기서 얘기하는 HS, 흡입수도는 빼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흡입수도라고 그래요. 또 압입수도라는 것은 수온이 있으면 자, 수온에 여기 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건 항상 물의 높이, 이 높이만큼 압입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HS가 되는 거죠. 즉, 압입 양정이면 더해주고, 흡입 양정이면 빼주라는 얘기죠. 이건 뒤에서 문제 하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되고, 교재는 지금 이제 좀 상세하게 학술적으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크게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은 뭐 읽어보시되, 별로 난 시간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만 해 놓으셔도 주로 나오면 뭐 5점, 10점 이 정도 나오는 문제가 주로 있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도 요 유효 흡입 양정 계산하는 거 문제 나오면 쉽게 여러분이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뭐 뒤에 나온 뭐 흡입 측의 뭐 밀폐 수주인 경우에 뭐 NPS의 JV 이런 건 좀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11번에 이제 공동현상으로 가죠. 캐비테이션. 그래서 이 공동현상은 이제 암기 문제예요. 물론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 정리해 놓으면 좋겠지만은 주로 암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그 설명, 물온도의 그 증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발생하면은 그 물하고 물 속에 녹아있던 그 공기가 물하고 분리가 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인데, 공동현상은 주로 이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주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흡입수주가 너무 클 경우, 이럴 때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펌프에 이 흡입측 배관의 마찰 손실이 너무 클 경우, 그다음에 요 펌프 안에 보면 그 임펠러가 너무 빨리 돌 경우, 과속으로 돌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 펌프의 요 흡입측 배관의 그 구경이 너무 작을 경우, 그다음에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온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 그다음에 6번은 흡입 압력이 유체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그다음에 7번째는 이 수온에 있는 요 물이, 즉 유체가 고온일 경우. 그럼 공동현상 방지 대책은 발생 원인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수온의 위치를 펌프보다 높게 하면 되죠. 즉 압입수도 형태로. 이럴 경우에는 공동현상이 발생될 염려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흡입측 배관 마찰 손실 적게 하고, 세 번째는 임펠러의 속도를 갖다 작게 하고, 네 번째는 흡입 배관의 관경을 크게 해주고, 그다음에 양흡입 펌프, 즉 펌프가 있으면 양흡입 펌프라는 거죠. 흡입을 양쪽에서 한다는 거죠. 후트밸브 있고, 이게 수조라고 하면은 양쪽에서 흡입을 해가지고 토출해 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양흡입 펌프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에 가면 펌프를 갖다 두 대를 설치하면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다음 12번에 수격작용, 즉 워터 함머링이죠. 이 수격작용의 정의, 요거는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 배관 내에서 유체가 흐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90도로 꺾였다. 처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유체가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벽면을 만나니까 어때요? 갑자기 무슨 에너지? 압력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이 배관의 벽면을 쾅쾅 치는 현상이죠. 이걸 우리가 수격작용 또는 워터 함머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해서 고압이 발생해서 배관의 벽면을 치는 현상. 첫 번째 보면 발생 원인이 나오죠. 자, 발생 원인 보면 펌프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다음에 밸브를 급히 개폐하는 경우, 세 번째는 유체의 압력 변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배관이 갑자기 꺾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수격작용 방지 대책, 관경 크게 하고 유속 낮추고, 급격한 그 속도 변화 방지, 임펠러, 플라이휠 설치해서 펌프의 급격한 속도 변화 방지. 세 번째는 뭐 수격 방지기, 워터 함머링 쿠션 설치하는 거. 네 번째는 펌프 송출구 가까이 설치하라는 거죠. 밸브를. 그다음에 배관은 가능한 한 직선적으로 시공해야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안 변하겠죠. 다음에 13번에 이제 서징 현상. 이 서징 현상은 공동 현상이나 수격 작용보다는 출제 빈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징 현상은 조금 등한시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맥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정의는 펌프가 운전할 때 보시면 현장에 갔다 보면 펌프가 윙윙 이런 그 소리가 자꾸 나요. 그건 뭐냐면은 펌프가 그 송출 압력하고 송출 유량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변하는 때, 이런 걸 우리가 서징 현상 또는 맥동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원인하고 방지 대책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14번에 가시면 펌프의 양정이 나오죠. 그래서 교재에 나온 대로 보면 펌프가 있고, 토출 측에 뭐가 있냐면 옥내소화전이 하나 있죠. 밑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냥 여기다 그리죠. 이쪽이 이제 흡입배관, 여기 밑에 후트밸브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수조라는 얘기죠, 뭐. 자, 그럼 이 전 양정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자, 보시면은 펌프의 중심선에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 즉 앵글 밸브까지의 요놈을 우리가 토출 양정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요 후트 밸브에서부터 펌프 중심선까지 요 수직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흡입량정. 그러면 후트 밸브에서부터 방수구까지의 수직 거리,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실량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옥내소화전일 경우 전량정 H는 H1,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량정이라고 되어 있죠. 즉 후트 밸브에서부터 방수구까지의 수직거리 실량정 플러스 H2 흡입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수도, 토출축에 있는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수도, 즉 배관상 마찰 손실수도. 그 다음에 옥내소화든 여기 앵글 밸브 있으면 여기 호수가 있고 노즐이 있죠. 그래서 H3는 호수의 마찰 손실수도. 그 다음에 옥내소화든의 노즐의 방수압이 얼마예요? 0.17메가파스칼이죠. 그걸 미터로 하면 17m. 이렇게 계산한 것이 옥내소화전의 전량정.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 전량정은 H1 실량정 배관상 마찰 손실수도 플러스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수도.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은 방사압력이 0.25메가파스칼이니까 미터로 하면 25m죠. 그래서 여러분이 1메가파스칼은 미터로 하면 100m예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kg per cm의 제곱은 이건 미터로 하면 10m죠. 뒤에 이 AQ를 원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AQ는 그냥 생략을 해버려요. 수도니까. 또 스프링클러 전량정, 자 실량정 H1에다가 배관상 마찰 손실 수도, 그 다음에 헤드의 방사 압력, 호수가 없으니까요. 스프링클러는. 그래서 헤드의 방사압이 0.1메가파스칼에서 1.2메가파스칼까지죠. 그러니까 최소압인 0.1메가파스칼이니까 10m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량정 계산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구조원리 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15번에 펌프의 동력 계산. 이건 무조건 한 문제는 한 5점 정도는 꼭 나오니까, 이건 큰 문제에서, 물음에서 꼭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수동력. 두 번째는 이 축동력. 세 번째는 모터동력. 요 세 가지는 필히 정리를 해 놓으시는데, 우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1PS는 75죠. kg 포스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1HP. 그러면 76. 그 다음에 1kW는 102. 요 75, 76, 102.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PS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HP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킬로와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건 필히 정리를 해놔야 쉽게 여러분이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력, 자 우선 제가 킬로와트로 계산을 해보죠. 킬로와트는 자 비중량, 물 비중량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kg 포스 퍼 세제곱.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 단위는 세제곱 퍼 세크, 세제곱 퍼 분으로 하면 세크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량정 H 미터죠. 요 놈을 뭘로 나눠주냐? 킬로와트니까요 102로 나눠주시면 돼요. 요 놈이 HP라고 하면 76, PS로 물어보면 75를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이렇게만 딱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축동력 마찬가지로 킬로와트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물비중량 1000, 여기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 전량정 미터.
자, 킬로와트니까 마찬가지로 102로 나눠주고, 여기는 펌프의 효율이 들어가요. 나누기. 즉, 수동력하고 축동력의 차이는 바로 요거예요.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 자, 그럼 모터 동력 킬로와트는 우리가 소방에서 사용하는 유체는 물이니까 비중량 값은 물을 대입하면 되죠. 1000.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세크. 여기에 전량정 미터. 마찬가지로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또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 계산하는 건 물론 여러분이 0.163도 있어요. 그러나 0.163보단 이게 정확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163으로 하든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답은 같아요. 물론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채점자가 둘 다 맞다고 해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0.163이라고 계산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000이죠. 물비중량 1000. 여기에다 Q를 갖다가 세제곱퍼 분을 대입한 거예요. 여기에 전량정 미터. 모터 동력이니까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102로 나눠 요거를 분을 세크로 하기 위해서 여기 60 전달계수 K 하면 이게 모터 동력인데요.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0.163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0.163에다가 Q를 갖다가 세제곱퍼 분을 대입하고 H 전량정 미터. 펌프의 효율을 그냥 나눠주고 여기다 K값이죠. 같은 얘기예요. 맥락은. 단위가 Q값이 분으로 된 거죠. 그럼 60으로 나눠줘야 돼. 1분은 60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거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핵심 출제 문제를 보면, 문제 1번에 보면은 유효 흡입 양정이 나오죠. 즉 NPSH AV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NPSH AV는 대기압도에서 증기압도 빼고, 지금 보시면 수온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흡입 양정이니까 흡입 양정 빼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흡입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자, 그러면 대기압을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요 대기압을 갖다가 1kg라고 그랬죠? 자, 1kg는 수도 미터로 하면 1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는 10m 빼기 증기압이 얼마예요? 증기압이 0.02kg니까 미터로 하면 10배를 해주면 0.2m가 되죠. 그 다음에 HS는 흡입수도예요. 그래서 흡입수도는 펌프의 그 중심선으로부터 이 후투 밸브까지 이 높이가 지금 나와 있죠. 얼마로 되어 있냐면 4.2m로 되어 있죠. 흡입 양정이니까 빼줘야 되죠. 흡입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0.2kg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6m가 바로 그 유효 흡입 양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정도는 여러분이 쉽게, 이런 건 그 합격하라고 일부러 주는 거예요. 다음 2번 펌프의 그 가로넣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를 갖다가 운전할 때 직렬운전하고 병렬운전이 있죠. 이건 1차 시험, 1차 공부하실 때 하셨던 내용일 거예요. 자, 직렬이라는 것은 펌프 두 대를 갖다가 이렇게 나란히 해놓은 거, 이걸 우리가 직렬운전이라고 하죠. 자, 그럼 펌프가 이놈이 P라는 압력으로 토출시켜 줬으니까 얘가 또 P라는 압력으로 또 압축을 시키죠. 결국 압력은 2배가 되고 P가 Q라는 토출량, 그럼 펌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Q가 나오는 거죠. 토출량은. 즉 직렬일 경우에는 압력은 2배, 유량은, 토출량은 변화가 없는 거죠. 병렬이라는 것은 펌프를 갖다가 두 대를 갖다 서로
마주보게 해서 운전하는 거죠. 자, 이 펌프가 P라는 압력으로 토출했어요. 그럼 마주보는 펌프도 P라는 압력으로 토출을 하죠. 결국 압력은 그대로 P가 되는 거죠.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토출량은 이 펌프가 Q라는 그 토출량, 또 마주보는 펌프가 Q라는 토출량, Q가 되니까 결국 토출량은 2배가 되는 거죠. 자, 가로넣기니까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한 대가 운전했을 때 양정이 그대로 H가 되고 토출량은 Q가 되는 거고, 2대로 운전했을 때 토출량은 변함이 없이 양정만, 압력만 2배가 된 거죠. 즉, 토출량은 변화가 없고 압력만 2배. 양정이나 압력이나 뭐 같은 얘기예요. 그 뜻은 단위만 틀리죠. 양정은 우리가 단위가 미터고 압력은 뭐 메가파스칼, 뭐 파스칼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의미는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양정이 2배가 됐으니까 이건 직렬이 들어가야 되겠죠. 3번은 공동현상 방지 대책 3가지. 그건 여러분이 6가지 중에 3가지만 쓰시면 되고, 4번도 그 수격작용 그 방지 대책 3가지. 이것도 암기사항. 다음에 5번은 펌프의 전량정이 얼마냐. 요거는 펌프의 그 토출 압력, 흡입 압력 다 미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펌프의 그 넓이인가요? 0.8m가 나온 거, 그거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환산이에요. 다음 6번 문제 보시면 6번 문제가 잘 나와요. 시험에. 가끔 가끔이 아니고 뭐 한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분의 1. 즉 6번 시험 본 중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 임펠러 한 개의 가압 능력이죠. 요놈은 단수 n분의 토출 압력에서요, 흡입 압력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임펠러 한 개의 가압 능력은 지금 토출 압력이 얼마예요? 1.05죠. 1.05메가파스칼. 흡입 압력은 0.05메가파스칼. 단수가 몇 단이에요? 네, 5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로 나눠주면 되죠. 이 5단 펌프라는 것은 여러분이 펌프 안에 임펠러가 5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놈이 가압하면 요놈이 또 가압, 또 가압, 가압해서 임펠러가 5단 펌프라는 것은 임펠러가 5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로 나눠주면 요 임펠러 하나의 가압 능력은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산수예요, 산수. 수학도 아니고 국민학생들 산수예요, 산수. 다음에 그 16번에 그 유체 속도로 가죠. 자, 유체의 속도는, 이건 유속이라는 건, 유량은 뭐예요?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니까,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 다음 17번 가면은 연속의 식. 자, 어떤 그 배관이 있는 거죠, 지금. 저 배관이 조금 커졌어요. 자, 1지점. 여기가 2지점. 그래서 1지점의 단면적 A1, 단면적 유속을 U2, 그 다음에 밀도값을 유속을 U1, 밀도 ρ1, 비중량 감마1. 그 다음에 2지점에서의 단면적 A2, 유속을 U2, 밀도를 ρ2, 비중량을 감마2라고 했을 때, 이건 그 질량 불변의 법칙을 갖다 적용한 연속의 식이에요. 그래서 1지점에서의 질량 유량. 그래서 질량을 우리가 매스니까 M으로 표기하죠. 왜냐면 단면적 A1, U1 질량이니까 밀도를 곱해줘야죠. ρ1이죠. 요놈은 2지점에서의 질량 유량 A1, U1, ρ2하고 같다는 얘기. 중량 유량 우리가 G 바로 표기하는데 요놈은
A1, U1, 여기다 감마1, 비중량을 곱해주면 중량유량이 되죠. 이놈은 A2, U2, 감마2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용량유량 Q는 U1, A1, 이놈은 U2, A2, 또는 뭐 A1, U1, A2, U2. 요 세 가지가 바로 유체 연속의 식,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갖다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질량유량, 중량유량, 용량유량은 꼭 암기하시고, 다음 18번은 요 베르누이의 정리. 그래서 베르누이의 정리는 배관이 지금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기준선으로 했을 때 여기를 1지점, 여기를 2지점, 이때 배관 중심선까지 이걸 우리가 기준선 요까지 높이를 갖다가 Z2라고 한 거죠. 요걸 우리가 의치수도라고 그래요. 자, 1지점에서의 속도수도는 2지분의 U1의 제곱, 1지점에서의 압력수도를 감마분의 P1, 의치수도 Z1이 되죠. 자, 2지점에서의 전에너지는 속도수도 2지분의 U2의 제곱, 압력수도 감마분의 P2 플러스 의치수도 Z2가 되는 거죠. 이 베르누이의 정리는 이상유체일 경우에는 마찰 손실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베르누이의 정리는 이상유체는 지구상에 없어요. 즉 마찰 손실이 없는 유체는 없는데 요 베르누이의 정리를 우리가 만들려다 보니까 가정한 거죠. 즉 가상적인 유체가 이상유체예요. 자, 그럼 실제 유체에서는 요건 이상유체죠. 그럼 실제 유체는 여기서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가면서 배관상 마찰 손실이 생기겠죠. 그놈을 2지점에다 더해 주어야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요게 실제 유체예요. 자, 베르누이의 정리는 간단해요. 속도수도, 압력수도, 의치수도의 합은 일정하다. 단, 실제 유체에서는 이 지점에다가 뭐를 더해줘요? 배관상 마찰 손실을 더해줘야 같다는 얘기죠. 다음 19번은 이제 프렌즈 볼트에 작용하는 힘. 이것도 2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 문제예요. 자, 프렌즈 볼트. 자, 소방용 호스에 있으면 여기다가 프렌즈 볼트하고 여기에다가 노즐을 갖다 해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뭐, 이 전개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프렌즈 볼트에 작용하는 힘은 킬로그램 포스는 이 지분의 유체 비중량 감마에다가 노즐에서의 단면적 A2가 되죠. 노즐에서의 단면적이 아니고 호스에서 단면적. 그래서 A1이 되죠. 호스에서의 단면적. 여기에다가 유량의 제곱. 그 다음에 호스에서의 단면적 곱하기 노즐에서의 단면적 A2. 분의 호스에서의 단면적 마이너스 노즐에서의 단면적 괄호하고 자승. 그래서 요 킬로그램 포스 요건 암기를 하셔야지 이거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시간만 낭비해요. 그 이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걸 구하라는 문제인데 항상 프렌즈 볼트에 작용하는 힘은 2지분의 비중량 곱하기 A1 호스의 단면적에 곱하기 유량의 제곱 곱하기 요거 단면적 그 제곱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뉴턴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kg 포스는 몇 뉴턴? 9.8 뉴턴이니까 9.8을 곱하면 뉴턴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지. 요거 뭐 유도 공식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20번은 이제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 여기선 여러분이 두 번째에 나온 그 달시 공식. 달시 웨스바스 공식인데요. 이놈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마찰 손실 수도는 EGD분의 FL 유속의 제곱. 그래서 G는 중력가 속도 9.8m/s의 제곱, D는 배관의 내경 미터, 그 다음에 F는 마찰 손실 계수, L은 직관의 길이, U는 유속의 제곱에서 요 달시 공식,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 구하는 거 꼭 암기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이죠. 그래서 마찰 손실 압력이에요.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은 6.174 곱하기 10의 5승에 유량 Q의 1.85승, 배관 조도의 1.85승 곱하기 배관 내경의 4.87승이죠. 그래서 Q는 단위가 리터 퍼 분이라는 거. 이 단위 꼭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C는 조도니까, 즉, 거치존 계수죠. 이건 단위가 없고, 배관 내경 단위는 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은 유량의 1.85승에 비례한다는 거. 이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21번 배관의 마찰 손실, 주손실하고 부차적 손실 나왔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배관의 마찰 손실에서 주손실은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이고 부손실이라는 것은 직관 이외의 부분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 즉 관 부속품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 그 다음에 배관이 갑자기 확대되는 부분, 축소되는 부분, 유로가 변경되는 부분,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다 부차적 손실이죠.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22번은 이제 관로망이에요. 이 관로망은 아주 중요해요. 나오면 점수가 10점짜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죽는 거야, 이거는. 또 어떤 배관에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쪽으로 흐르는 마찰 손실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마찰 손실, 즉 유체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에 흐르는 마찰 손실 압력을 P1, 이쪽으로 흐르는 마찰 손실 압력을 델타 P2라고 했을 때 마찰 손실 P1하고 마찰 손실 P2는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델타 P1하고 P2. 요것만 아시면 요 뒤에 문제 나오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면 되죠. 다음에 23번은 이 관의 축소하고 확대에 의한 두 손실이 나오죠. 그래서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즉 배관이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축소되는 경우, 요걸 U1, 여기를 U2라고 했을 때 마찰 손실 수도는 축소 손실 계수에다가 2지분의 U2의 자승이라는 거죠. 이 축소 손실 계수는 문제에서 실험치기 때문에 주어져요. 하지만 이 축소 손실은 잘 안 나와요. 주로 확대 손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배관이 갑자기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 작은 관에서의 유속을 U1, 큰 관에서의 유속을 U2라고 했을 때 마찰 손실 수도는 2지분의 U1-U2의 괄호의 자승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K값, 즉 마찰 손실 계수값을 보시면 확대 손실 계수, 그러면 이쪽이 너무 무한히 넓으면 제로에 가까워요. 1에 가깝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주죠. 다음 24번은 유량 측정. 자, 유량 측정에서는 오리피스 미터하고 뭐가 나와요? 벤츄리 미터 2개 나오죠? 이건 여러분이 하나만 하시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배관에다가 오리피스라는 것은 배관에다가 이런 철편을 갖다 삽입해 놓는 거죠. 이쪽의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요 오리피스, 이놈을 우리가 A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유량을 계산하는 공식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벤츄리미터 끝에 보시면은, 유량 공식 Q는 루트 1-M의 제곱분의 CO, 오리피스 계수 아니면 벤츄리 계수, 주어지면 갖다 대입하면 되죠. 거기에다가 오리피스의 단면적 A2, 여기에다가 루트, 이 G에다가 감마, 여기 2로 했죠? 감마1 마이너스 감마2, 여기에다가 마노메터 일금값 R을 갖다 곱해주면 유량 세제곱 퍼 세크가 여러분이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M이라는 것은
A1하고 A2의 비예요. A1분의 A2. 결국 다시 말해서 D1분의 D2의 자승이라는 얘기죠. 또 CO 는 오리피스 개수, A2는 오리피스의 단면적. 그 다음에 감마1은 여러분이 여기 조금 지금 오리피스 설치하기가 좀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U자간 마노메터를 해놨을 때 U자간 마노메터 속에 대부분 이제 수은을 집어넣죠. 요만큼 압력 차이가 생기죠. 일금이나 마노메터 일금 값이 나오는 거죠. 미터 값이. 요놈을 갖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로타메타. 요거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죠. 유량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앵두 같은 빨간 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요걸 이제 배관상에다 설치하면은 그 유량이 여기 눈금이 있어요. 리터 퍼 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분당 몇 리터씩 흐르고 있구나. 그 직접 여러분이 유량을 읽을 수 있는 거. 요걸 우리가 로타미터라고 하는 거죠. 핵심 출제 문제를 보면요. 문제 1번 한번 보죠. 자, 문제 1번은 이제 배관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쪽에서의 압력, 여기서 압력, 이쪽에서의 압력이 나와 있죠. 자, 배관은 이쪽이 50mm고 이쪽은 30mm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12kPa를 나타내고 이쪽은 11.5. 그 다음에 이쪽은 10.5kPa, 킬로파스칼. 이럴 때 물음 1번, 유량도 나와 있죠? 자, 유량은 지금 얼마냐면 5리터 퍼 세크예요. 자, 1세제곱은 1000리터죠. 그러니까, 리터를 세제곱으로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죠. 자, 물음 1번은 A지점에서의 유속. 여기가 A지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B지점, 여기가 C지점. 자, A지점에서의 유속이니까, 자, UA라는 것은 유량을 갖다가 뭘로?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유량은 나와 있잖아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단면적은 A는 50mm니까 4분의 파이. 50mm는 미터로 하면 0.05m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유속 계산한 게 2.55가 나온 거죠. 이게 물음 1번이었고. 자, 물음 2번은 C지점에서의 유속. 똑같죠, 뭐. 유량은 변함이 없죠. 반경이 작든 크든 유량은 똑같고 유속만 다른 거죠. 마찬가지 단면적.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눠줘가지고 4분의 파이에다가 여기 30mm니까 0.03m죠. 그거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면 유속이 좀 빠르죠. 7.07 미터 퍼 세크가 계산이 되죠. 자, 물음 3번은 뭐예요? A지점하고 B지점 마찰 손실. 자, A지점하고 B지점 뭐예요?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해보면은 속도수도, 압력수도, 위치수도, 이 지점의 유속, 이 지분의 U의 제곱, 압력수도 P2, 위치수도 Z2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A지점에서 B지점 어때요? 자, 어디를 여러분이 기준선으로 잡더라도 이 위치수들은 어때요, 서로? 같죠? 그러니까 이 위치수는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자, A지점이나 B지점의 유량이 같죠? 반경이 같죠? 그러면 속도수도가 같다는 얘기죠.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압력수도만 차이가 나는데 압력수도가 얼마로 줄었어요? 12에서 11.5니까 0.5 킬로파스칼. 그놈이 바로 마찰 손실이 생긴 거죠. 실제 유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마찰 손실 물어봤죠. 요 놈은 그대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요. 12kPa에서 11.5kPa. 결국 얼마예요? 0.5kPa죠. 요 놈이 마찰 손실 압력이에요. 그럼 이거 미터로 계산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얼마 돼요? 0.05m가 되는 거죠. 뭐 책에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풀었는데 0.5kPa니까 이걸 여러분이 미터로 고쳐주면 돼요. 단위를. 근데 물음 4번은 A 지점하고 C 지점 간의 마찰 손실. 자, A 지점하고 C 지점이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베르누이의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즉 1지점의 전 에너지 계산하고 2지점의 A 지점의 전 에너지, C 지점의 전 에너지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C 지점에다가 마찰 손실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C 지점에서의 마찰 손실 계산하면 되고, 문제 2번은 직경이 0.3m, 초당 3000뉴턴 평균 유속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D가 몇 미터냐면 0.3m. 유량이 이게 중량 유량이에요. 3000뉴턴. 초당 세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물음 1번은 이 중량 유량이라는 것은 단면적 유속에다가 비중량이죠. 여기서 유속을 계산하라는 거니까 중량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중량 유량이니까 여기서 유속이 지금 미터 퍼 세크니까 이놈을 중량 유량을 갖다가 킬로그램 포스 세크로 고쳐줘야 되죠. 자, 그러면 1kg 포스가 9.8 뉴턴이죠. 그러니까 이놈을 킬로그램 포스를 고치려면 9.8로 해주면 돼요. 즉 3000 뉴턴 퍼 세크니까 뉴턴을 없애고 우리가 킬로그램 포스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kg 포스는 9.8 뉴턴. 그래서 요 뉴턴서로 없어지니까 킬로그램 포스 세크로 된 거죠. 즉 3000을 9.8로 나눠주면 돼요.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0.3m의 제곱. 물이니까 비중량 얼마예요? 1000이죠? 킬로그램 포스 세제곱. 그래서 유속 계산하면 여러분이 4.33이 나온 거죠. 이 물음 2번은 배관 내 유속을 갖다가 9.74로 하려면은 직경이 얼마냐? 자, Q는 UA니까 유속에다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D라는 걸 계산하면 루트 파이 U분의 4Q가 계산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파이 있는 그대로 3.1414니까 대입하시고 유속은 지금 얼마로 한다고 했죠? 9.74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Q값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유속 나와 있고 간격 나와 있으니까 Q값, Q는 UA잖아요. 유속이 얼마예요? 4.33이잖아요. 단면적 4분의 파이에다가 간격 0.3의 제곱. 이렇게 하면 유속 나오잖아요. 그럼 갖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간격 D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Q값을 안 하고요. 저걸로 해도 되겠네요. 단면적 유속 비중량이니까 여기서 A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유속의 비중량. 여기서 D값을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돼요. 파이 U 감마의 4지바가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4번을 한번 보죠. 4번. 관로방 문제인데, 이 관로방 문제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들어오는 유량도 500리터 퍼 분이고요. 나가는 유량도 당연히 500리터 퍼 분이죠. 그럼 이 배관의 길이 보면 이게 8m고 이쪽이 10m, 여기가 6m, 이놈이 4m, 여기가 10m, 이놈이 2m가 되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가는 유량을 우리가 Q1, 이쪽으로 가는 유량을 Q2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을 델타 P1, Q2 쪽으로 가는 마찰 손실 압력을 델타 P2라고 했을 때 이놈은 서로 같다고 그랬죠. 즉 델타 P1하고 델타 P2는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 보면은 6.174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유량의 1.85승, 조도의 1.85승, 내경 D의 4.87승. 근데 가끔 여러분이 출제자가 Q의 1.85승을 Q의 제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D의 4.87승을 D의 5승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식을 별도로 주었죠. 이놈을 갖다가 6 곱하기 10의 5승으로 했어요. Q의 제곱으로 하라고 했고 C의 제곱으로 하라고 C는 줬네. 100값 100으로 주고 100의 제곱, D는 5승으로 하라고 했죠. D의 5승으로. 그럼 델타 P1은 6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Q는 지금 모르니까 Q1의 1.85승이죠. 1.85가 아니라 제곱으로 하라고 그랬죠. 자, 배관의 조도는 100의 제곱. 내경은 지금 몇 밀이에요? 호칭 구경 50mm의 배관의 안찌름은 54m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4mm의 5승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배관 길이를 곱해줘야 돼요. 자, 이쪽 8m, 10m, 6m 이렇게 되죠. 직관은 8m, 10m, 6m. 여기에다가 관부속이 지금 여기 엘보가 2개가 들어가죠. 그럼 엘보가 직관 길이로 환산한 게 조건 3번에 나오죠. 90도 엘보 등가 길이가 1.4m. 그래서 1.4m짜리가 2개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총 관 길이가 되는 거죠. 요게 델타 P1이에요. 그럼 델타 P2도 마찬가지로 6 곱하기 10의 5승이고 유량 Q2의 제곱, 조도 100의 제곱, 배관은 54mm의 5승. 그러면 마찬가지로 직관의 길이는 이쪽으로 가는 직관은 2m, 10m, 4m 이렇게 있죠. 2m, 10m, 4m. 그 다음에 90도 엘보가 마찬가지로 2개예요. 그래서 1.4m가 2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게 서로 같은 거니까 같은 거는 뭐 여기서 굳이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지금 어때요? 요거는 서로 같은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Q1.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5 Q1하고 여기에 보면 18에 24 이게 2.8이죠. 이쪽이 18에 24 26.8이 되네요. 근데 이건 뭐 지금 책 풀이는 전부 다 계산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계산하면 24.6 Q1의 제곱. 요쪽 계산하면은요, 16에다가 2.8이니까 18.8이 되죠. Q2의 자승이 되겠죠. 18.8. 24.6 3.5가 되나? 요거 계산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1로 봐야 돼요. 그럼 뭐 지금 책에 있는 대로 이걸 뭐 다 계산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계산하면은 뭐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계산하시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Q1의 자승, 요거 계산하시면 2.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Q2의 자승이 되죠. 그럼 요거 서로 같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1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Q1이 1일 때 Q2가 1.1928이 나온 거죠. 요거 Q1이 1일 때 Q2라는 놈은 1.1928. 즉 Q1이 유량이 1일 때 Q2는 1.19배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프렌즈 볼트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건 아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갖다 적용만 하면 되고, 6번도 좀 쉬운 거고, 그 다음에 7번 뭐 도면상 유량 계산하는 거, 그건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했은 거니까 8번으로 넘어가죠. 자, 8번은 어떤 지하상가에다가 제연 설비 했을 때 화재 안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설치하려고 한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건에 보면 주 덕트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 600mm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반자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천장이라는 얘기죠. 반자하고 천장 사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높이가, 이 덕트가, 요 높이가 600m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 덕트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때 요 길이, L을 갖다 얼마로 해야 되냐, 그걸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물음 1 가번은 흡입측. 자, 흡입측의 요 풍속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흡입측의 그 주 덕트인데, 주 덕트의 그 풍속. 흡입측 풍속은 얼마 이하로 해야 되냐면 15m/s 이하죠. 자, 그럼 요 L은 요 단면적 A. 자, 풍량 Q는 유속에다가 단면적이죠. 자,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은 L 곱하기 얼마예요? 600mm니까 미터로 하면 이게 0.6m가 되는 거죠. 0.6m. 그럼 여러분이 L을 갖다 계산하고 U는 얼마를 대입해요? 15m/s를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L은 Q를 갖다가 15m/s 곱하기 0.6m죠. 그러면 Q 값은 지금 얼마예요? 풍량이, 배출량이 45,000. 세제곱퍼 뭐예요? 아우어죠. 요거 세크로 해주려면 1시간은 360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속 15m/s 곱하기 0.6m. 그래서 여러분이 L을 계산하면은 1.39m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은 배출축의 덕트에 요 최소폭 L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축의 그 풍속은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20m/s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아요. L은 풍량은 똑같죠. 45,000 세제곱퍼 3600세크 나누기 풍속은 20m/s 이하. 그 다음에 요 높이는 600mm 똑같죠. 그러니까 0.6m. 그래서 L값 계산하면 여러분 1.04m가 나온 거예요. 물음 그 답안을 보면은 준공후에 풍량이 36,000 세제곱퍼 아워. 그 다음에 회전수 N이 N1이라고 할까요? 600rpm. 그럼 요거를 우리가 Q1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축동력이 나와 있죠. 축동력이 7.5kW. 배출량 Q2가 45,000이죠. 이게 설계풍량이죠. 요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N2는 얼마로 해야 되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사의 법칙 보면은 나중 풍량, 나중 양정, 나중 동력. 그러면 Q1 곱하기 N1분의 N2, 요거의 1승. 관경 D1분의 D2의 3승. 그 다음에 양정,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 H1 곱하기 N1분의 N2에 요건 자승이죠. 요건 D1분의 D2에 요거는 2승.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N1분의 N2에 요건 3승. D1분의 D2에 요건 5승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관경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그럼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 N2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풍량이 원래 풍량이 45,000이죠. 근데 실제 해보니까 36,0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Q2를 여러분이 계산하려면은 처음 풍량이 36,000이죠. Q1 36,000. 처음 RPM이 600. 그 다음에 N2는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이건 뭐 그대로 여러분이 갖다 Q2가 여기가 얼마예요? 요거 45,000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N2 요구하는 RPM 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75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은 그 라버는 회전수를 높여서 마찬가지로 축동력 계산하는 거. 여기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돼요. 지금 P2를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죠. P1은 얼마예요? 7.5가 되는 거죠. N1은 600, N2는 750이 되는 거죠. 그럼 P2가 14.65kW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상사의 법칙인데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소방 유체 역학에 대한 그 강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요 나중에 또 문제풀이 뒤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정리하기로 하죠. 네, 이상으로 그 소방 유체 역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